입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설명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자, 힘든 작업 기준, 그리고 5단계 다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가벼운 작업이죠. 최고 4kg 물건 들리고 때때로 장부, 대장, 소도구 등을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그리고 가벼운 작업은 2배죠. 8kg가 됩니다. 최고 8kg 물건 들고 4kg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그리고 보통 작업은 최고 20kg죠. 20kg의 물건 들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죠. 그리고 힘든 작업은 최고 40kg입니다. 최고 4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그리고 아주 힘든 작업으로 마무리되죠. 자, 여기서는 최고가 아니라 40kg 이상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라는 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가지 다 외워주셔야 되죠. 자, 다음 문제.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을 쓰고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을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동 수요 탄력성 공식 보겠습니다. 자,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게 임금 탄력성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노동 수요량 변화율을 임금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자, 그럼 노동 수요 변화율은 노동 수요량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냐? 자, 노동 수요량 변동분의 기존 노동 수요량을 나눠준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임금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냐? 자, 임금 변동분을 기존 임금으로 나눠준다. 하는 거 요 3가지 구하는 거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노동 수요에 탄력성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 중요하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입니다. 자, 노동 수요는 파생 수요죠.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 노동 수요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커지면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자, 요게 사실은 핵심이죠.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커지면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자,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 두 번째, 총 생산비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자, 총 생산비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은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지겠죠. 자, 이 총 생산비의 노동 비용이 만일에 70%가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노동 수요 탄력성에 따라서 이 생산비도 당연히 비율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노동 비용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자, 그리고 노동 비용이죠. 자, 세 번째, 다른 생산 요소와의 노동 대체 가능성입니다. 자, 노동을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하기 쉬울수록 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 요소를 더 수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 대체 가능성 보시면 되고, 네 번째,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입니다. 자,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커지면 노동을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라는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로대공 저는 이렇게 해서 도식화해서 외웠는데, 자, 여러분들 편하시게 이거는 외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산업 결정 방법과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을 쓰시오.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산업 결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출제되고 있으니 꼭 외워주셔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자, 1차 때 많이 봤죠? 두 번째,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가장 높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된다. 자,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세 번째,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전의 산업 활동에 의하여 결정하며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 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자, 이 내용 우리 1차 때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편하시겠지만 이제 손으로도 쓰는 연습 꼭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 보겠습니다. 자,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하여야 된다. 자,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세 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도 1차 때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전부 나왔고 잘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의 직무 기능은 자료, 사람, 사물과 연관된 특성을 나타낸다. 자료의 하위 직무 기능 중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직무 기능은 무엇인가? 자, 이 문제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내용 보시면은 종합,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유 되시면은 도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종조, 분수, 계기비, 종조, 분수, 계기비다. 자, 자료의 하위 직무 기능은 종조, 분수, 계기비다. 라고 도식화해서 뭐 여유 나실 때 외워주시면 되는 정도의 문제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기업은 시간당 임금이 4,000원이네요. 자, 4,000원일 때 2만 시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자, 임금이 5,000원으로 인상되면 10,000시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자, B 기업은 임금이 시간당 6,000원일 때 3만 시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임금이 5,000원으로 인하되면 33,000시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 자, 요런 정보가 나왔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지금 보시면은 2번으로 시작되어 있죠? 자, 2번으로 시작되어 있는 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1번부터 했는데 1번이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제 또 한번 계산 문제만 몰아서 설명드리고 빼놨고요.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에 1번 문제를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이 2고요. B 기업은 계산해 보시면은 0.6이 나옵니다. 자, 일단 요거 가지고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죠. 자, A, B 각 기업의 노동조합에 임금 협상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 타협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어디인가? 자, 그래서 B 기업입니다. 자, 왜? 네, 이유를 설명을 해야겠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자, 그래서 우리 B 기업이 문제를 개설해 보면은 탄력성이 0.6이죠. 자, 0.6이면은 비탄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임금의 변화에 따라 고용량 변화도 적기 때문에 실업이 감소하기 때문에 임금 협상을 시도할 때 그 타격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금 탄력성을 먼저 구해야지 풀 수가 있는데 계산하는 문제는 제가 또 계산 문제로 따로 뽑아놔서 정리를 해 놨으니 계산 문제로 또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진로 상담 과정에서 관계 수립을 위한 기본 상담 기술 5가지를 기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 5가지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공감이죠. 자, 내담자의 경험이나 감정을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경청, 내담자가 표현한 언어, 비언어까지 이해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반영입니다. 내담자의 생각과 언어를 다른 말로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죠. 네 번째 직면, 내담자가 거부하거나 인정하기 싫어하는 생각이나 느낌에 주목을 해서 스스로 도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직면이고요. 다섯 번째 명료합니다. 내담자의 말 속에 포함된 불분명한 표현을 상담자가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명료하다. 그래서 이 5가지 내용 이제 키워드만 외워서 풀어서 써주시는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심리검사의 사용 목적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도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봐야겠죠? 자, 첫 번째, 개인적 기능입니다. 자기 이해를 증진시켜 강점, 단점을 파악시키고 자신의 강점을 토대로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서 성공 가능성을 돕는다. 즉, 본인의 강점, 단점을 알게 해서 그 강점을 살려서 직업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측적 기능입니다. 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서 개인의 수행을 예측하도록 돕는다. 개인적 특성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분이 뭘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조사적 기능입니다. 특정 집단의 성향이나 행동 경향을 조사하고 연구를 통해 특정 집단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특징이 있군요. 이렇게 3가지 알아두시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업 상담의 과정 5단계를 쓰시오. 자, 이 문제 은근 자주 나와서 별 한 반 개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식화해서 일단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관진목개평. 관진목개평이다. 라고 일단 도식해 두시고 보겠습니다. 자, 관계 형성이죠. 상담 초기에 이루어지며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신뢰와 존중이 형성된다. 사실 요 단계 우리 라포를 형성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진단 및 형성. 직업 문제와 심리 검사를 통해 개인적 특성을 진단하고 측정한다. 목표 설정. 내담자가 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네 번째, 개입.
내담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담자가 중재, 상담 등에 개입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평가입니다. 자, 이제 상담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보고 이제 상담자의 개입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평가를 해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진목 개평 해서 직업 상담의 과정 5단계 도식화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업 상담을 위한 심리검사 선정 시 고려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5가지 준비해놨는데 편하신 거 외워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심리검사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일치성을 확인한다. 두 번째, 검사 선택에 있어 내담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세 번째,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표준화된 검사 방법을 사용한다. 네 번째, 내담자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후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섯 번째, 실시의 간편성, 오타가 좀 있네요. 간편성, 경제성 등 실용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 키워드 같은 거 좀 빼서 외워보시면은, 자, 일치성을 확인한다. 검사 선택에 있어서 내담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 방법 실시한다. 그리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후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실용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 뽑아서 외워주시고, 편하신 거 4개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직업 심리검사에서 측정의 기본 단위인 척도의 4가지 유형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요거 4가지 뭐 써줘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명척도죠. 자, 명명척도는 단순 속성 간의 차이만 구별하는 용도죠.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번 앞에 1이냐, 2이냐, 요거 남자냐, 여자냐, 요거만 본다. 그게 명명척도인 거죠. 자, 서열척도는 이제 숫자가 나오죠. 자, 근데 숫자는 속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순위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다. 서열 자체가 순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등간척도는 이제 명명척도와 서열척도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크기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내용 추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율척도는 서열, 그리고 차이, 등간 정보 외에도 비율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풀어서 써주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